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한광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전주 MBC에서 생중계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주 MBC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 방송이 끝난 뒤에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3분을 초청했습니다. 좌석은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는데요. 저와 가까운 왼쪽 후보부터 소개합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정상모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이용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과 공약 발표,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하면 됩니다. 토론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상호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주길 바랍니다. 그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출마 이유를 밝히는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정상모 후보자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정상모입니다. 사랑하는 남원 임실 순창 유권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상심도 크시고 걱정도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마음의 거리는 최대한 좁혀서 우리 모두 함께 슬기롭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임실, 순창, 남원 유권자 여러분, 저 기호 6번 정상모는 맛과 멋과 풍류의 고장, 우리 지역이 더 이상 쇠퇴의 길로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분연히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고장을 재건하고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순창, 임실, 남원 유권자 여러분, 요즘 정치 현실이 어떻습니까? 반칙과 꼼수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칙을 지키는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도를 걷는 정치인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인류, 국민인데 정치는 삼류 정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기호 6번 정상모와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걷고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호 후보 1분 30초입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임실 순창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 기호 7번 이용호입니다. 요즘 마을마다 꽃이 뿌리기가 한창입니다. 누군가 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꽃을 즐기게 되고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법입니다. 저도 지난 4년 동안 꽃씨를 심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4년 전 5,250억 원이었던 남원시 예산은 올해 8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가 상징적으로 남원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지만 이 수치에 저의 땀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남원 서남대표교 이후에 대안으로 공공의대를 최초로 제안했고 또 2년 연속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십 년 수건이었던 옥정호 수변도로 예산을 확보했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기본 계획에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순창 밤차터널 역시 수십 년 된 수건 사업인데 예산 확보에 이어서 예타 면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인으로 살면서 단 한 번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없었습니다.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언행과 처신을 신중히 했습니다.
저를 압도적으로 밀어주시면 앞으로 일 잘하는 재선 의원이 되어서 제가 뿌린 씨앗을 알차게 거두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강래 후보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1번 이강래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임실, 순창, 남원 지역은 주민 모두의 노력 덕택에 다행히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이 사태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역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많은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날 지역보다는 중앙정치에 치중하고 특정 지역만 발전시켰다는 그런 질책의 목소리가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겸하게 수용하며 당선되면 중앙보다는 지역 발전에 치중하겠고 모든 지역 고루 발전시키겠습니다. 4월 15일 날 당선되어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협력 이끌어내서 남원 순창 임실 발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오늘의 토론 시작합니다. 예, 후보자들이 서로 공약을 직접 검증하게 할 텐데요. 한 후보자가 1분 30초간 주요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가 30초 질문을 하고 1분간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이 진행 방식 이해하셨죠? 예, 모두 이해하신 것으로 믿고요. 공약은 매니페스토 5대 원칙이죠. 이유, 목표, 방법, 재원, 소요 기간에 맞게 제시하길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이용호 후보자부터 공약 1분 30초간 발표해 주십시오. 저는 남원 임실 순창 각 지역별로 중요 공약을 세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은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공공의대는 저에게 지적 소유권이 있습니다. 2년 연속 예산을 반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 그리고 또 의협의 반대 거기에다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등이 겹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 5월에 아마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노력해서 통과시킬 것이고요. 만에 안 된다면 저는 재선 의원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이거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지나갔지만 이거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댐 주변의 친환경 보전법에 따라서 2025년까지 약 10km의 수변도를 개통시키겠습니다. 지금 임실군과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창은 강천산 4차선 도로 확장입니다. 지금 국지도 5개년 계획에 1차 대상지로 포함이 됐는데요. 올해 예타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텐데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강래 후보, 이 공약과 관련해서 30초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용호 후보의 공보물을 보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 공약을 내세우면서 농민수당 현실화 및 법제화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농민수당과 유사한 공익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날 이용호 후보께서는 본회의는 참석하고도 정작 이 법안 표결에는 불참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농민수당과 공익정책. 감사합니다. 자, 이용호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시죠. 제가 발표한 공약을 말씀 안 하시고 엉뚱한 걸 말씀해 주시는데 잘 알다시피 본회의는 거의 절차적인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다 합의를 거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 가끔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농자 천하지 대본 공약을 냈는데
농민수당 현실화와 법제화를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농민들 각 지자체별로 해남부터 시작해서 월에 한 5만 원씩 1년에 한 6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농민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선심성으로 줄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만들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및 예산을 확대하고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에 재해보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한다. 여러 가지 지금 농민 위한 공약을 여기까지 해놓고 듣겠습니다. 있습니다. 정상모 후보도 30초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옥정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중에 지리산 친환경 그 열차도 나오고 산악 열차도 나오겠고요. 한데 이 옥정호 개발을 할 때 순환도로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이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붕어섬이라든지 개발을 할 때 굳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굳이 이렇게 개발을 해가면서 자연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가? 이것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옥정호 수변도로는 1965년에 섬진강댐을 건설할 때 정부가 책임지고 이 수변도로, 그러니까 호수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해주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통 편의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이용을 위해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사실은 환경은 보존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 옥정호 수변도로에 관해서는 가장 필요한 아주 이 교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도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댐 주변 친환경 보존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댐이 막아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러면서 친환경적으로 어떤 개발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소 낯선 방식이었을 텐데 그래도 잘 운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래 후보자 공약 1분 30초간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를 풀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인구 유출,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남원의 대표 공약만 먼저 몇 개 소개를 드리면 남원의 경우에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문제 이것을 연중에 꼭 해결해 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6만 평에 달하는 운봉 종축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마을 테마 복합 레저타운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수년간 방치된 고죽동의 이 담배 원료 공장 부지 여기에 최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실감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임실의 경우에는 주력 산업인 치즈의 경쟁력을 높이고 치즈 테마파크의 인프라 확충과 활성화에 주력하고 옥정호 수변도로를 통해서 옥정호를 관광레저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순창의 경우에는 국지도 55호선을 조기에 확장해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두 번째 순창의 발효 효소 산업을 호부가치 미래성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공약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상모 후보 30초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강래 후보님께서 내놓으신 이제 공약에 보면은 운봉 종축장 부지요. 유전자 연구원 이 부지에다가 레츠런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레츠런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그 과천 경마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경남 경마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해 11월 29일 유서도 없이 발견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기수인 문중원 씨가 질문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예. 그래서 이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그 상황인데 레츠런을 굳이 하셔야 되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운봉의 종축장 부지 활용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 제가 남원시하고도 수차 협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사회와도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운봉의 종축장 부지는
지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지금 말 관련된 이 종합 레저타운 형성하는 데 가장 좋은 조건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경마축산고등학교 음봉에 있고 장수에 종마산업이 있어서 이런 것들 하기에는 제일 좋은 장소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여기는 아마 경마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마를 뺀 승마 중심의 네. 또 그리고 이제 힐링 중심의 그러한 계획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사회와 함께 지금 이 문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또 농업치유원도 같이 결합을 하면 굉장히 좋은 훌륭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후보 질문입니다. 지금 이강래 후보의 공약을 보면 거의 제가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예를 들면 농업치유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의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도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데 서남대 이 공공의대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둘 다 해야 될 텐데 되시면은 대체 어느 상임위를 가서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바랍니다. 예, 저는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서 지금 공공의대학원 이 문제 이용호 의원께서 이제 그동안 노력하셨지만 지금 이제 그동안에 상임위 자체를 국토교통위를 선택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가서 이 문제 풀겠고 또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 반대 누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교육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가지 않아도 도로공사 사장하면서 이제 국토부하고 형성됐던 관계, 남원시가 그동안에 선도적인 노력을 했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제가 국회 돌아가면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굳이 상임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모 후보자의 공약입니다. 예, 저희 남원 임실순창 지역은 풍부한 문화예술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느 도시도 이만큼 풍부한 콘텐츠와 문화예술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여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부자 남원 임시를 순창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공약을 이제 3가지 형태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자 남원 임실 순창을 건설하자. 두 번째는 섬진강 관광문화벨트 관광광역화 2박 3일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운봉 종축자공부지를 이용해서 케어팜, 치유농법단지, 그리고 농경예술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항 중에서 첫 번째 공약인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농악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좌도농악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동안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호 후보 30초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정상모 후보의 공약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들을 지금 말씀 주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악 페스티벌도 좋은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전북 동남권 발전연구소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창극장과 유사한 이게 창극장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국악 상설 공연장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좀 추진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호 후보님 공약에도 상설 국악 공연장을 개설한다라고 설립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남원 창극장입니다. 시립 남원 창극장을 설립하는 건데요. 지금 이 공약을 내놓으니까 일부에서는 춘향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굳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소리 5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당이라는 것은 판입니다. 판이라는 것은 둘러 앉아서
공연도 보고 같이 참여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춘향문화회관의 그 구성 형태는 사각 형태로 해서 일반 회의장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을 벌리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00석 내지 500석 정도 되는 전통 창극장을 설립함으로써 상설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남원 시립국악단원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관광객들을 대거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래 후보 질문해 주시죠. 우리 정상모 후보님의 이제 공보물을 보면 여러 분야의 공약들을 잘 제시해 놓으셨고 또 그리고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부분 관련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사회적 보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농민의 기본 권리 보장과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보완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농민 수당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농민 수당과 공익형 직불 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에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그 농민 수당에 대해서 농민 기본 수당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윤서아 의원이 발의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근데 저희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당에 비해서 저희는 농어촌 기본수당이라고 농어민 기본수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어민 기본수당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농민수당을 월 5만 원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농가의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농지원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농민 1인당, 어민 1인당 한 분당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수당을 제공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위에서 이루어지는 걸 법률화시켜서 지급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방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모두 비교적 규칙에 맞게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처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서라도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시급합니다. 하지만 관련법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떤 타개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밝혀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강래 후보자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남원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로 답합니다. 2022년 3월 달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현재 부지 선정도 돼 있고 또 보상도 50% 정도 돼 있지만 2018년 9월 달에 제출된 법안이 현재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호 후보께서 이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역량의 한계 때문에 벽에 부딪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힘 있는 여당 중진위원으로 선수교체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의사협회의 반대, 야당의 반대, 여당의 소극적인 입장을 강조합니다만 힘 있는 여당 중진위원이 가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저는 연중에 해결할 만반의 준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모 후보입니다. 네, 저는 현재 정의당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의대 관련해서 말이죠. 그 국회의원들을 만나 뵙고 또 공청회도 직접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심지어는 국회 앞에 가서 1인 피켓 시위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좀 전에 이제 이강래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대 세력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반대 세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 절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이렇게 대항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직적인 측면이 많이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이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그리고 민, 관, 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후보입니다. 이게 음식 하나 좀 드려야 되겠다.
이거 좀 예. 이 오늘 서남대 전직 교수님들이 이 22분이 공공의대 설립에 가장 중책을 맡길 후보는 이용호다. 이렇게 지지선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서남대 폐교 과정 그리고 또 공공의대 설립 과정을 잘 지켜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공의대는 설립될 것이고 또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남원을 공공의료 거점 타운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좀 더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군과 소방, 경찰 등 특수 목적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토록 하고 또 보건, 간호 인력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의료원을 국립으로 격상시키고 의대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 이곳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료 서비스도 마무리해 주십시오.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순서는 사회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무래도 임실 남원 순창 선거구가 복합 선거구다 보니까 후보들의 공약이 좀 나열식으로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으시죠?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텐데요. 해서 후보끼리 정책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세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각 후보별로 상대에게 한 차례씩 2분간 묻고 답하는 방식인데요. 반드시 상대 후보의 답변까지 감안한 시간 운용 당부합니다. 예, 토론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 제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정상모 후보부터 2분간 첫 번째 질문과 답변 운용해 주시죠. 네. 이광래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죽동 KTNG 담배 원료 공장 이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실감문화센터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지역에 몇 안 되는 생산시설 중에 이곳이 2008년 5월 폐쇄돼서 지금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려야 될 게 이 부분이 과연 그 도심으로부터 좀 이격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말씀하신 AR, VR, 홀로그램 등 이렇게 해서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을 했을 때 과연 접근성이 얼마나 용이할까라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냐면 활용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토론에서 열띠게 이제 이루어졌던 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을 할 때 단지 의사 인력 49명만을 양성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예, 답변 네, 조금 전에 그 이용호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 의료 인력들도 보강을 해야 되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저 같으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그 연관해서 국립공공의료 부속 어떤 건물들로 활용하는 게 정 후보님 지금 2분이 다 지나갑니다. 예,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은 먼저 토지의 소유가 KTNG 소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청주시의 경우를 청주에도 담배 원료 공장이 있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청주시 사례를 남원에 적용하면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부 다 검토를 첫 번째 질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모 후보님 2분 동안 질문하시되 답변 시간 꼭 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용호 후보를 상대로 한 2분 질문 답변 순서입니다. 네, 이용호 후보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해서 그 이용호 후보님이 씨앗을 뿌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검색하는 과정에서 또 자료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8년 3월 2일 이용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10분이 공동 발의한 공공보건의료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이 법률안 아시죠? 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국립으로 추진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립형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제 현역 의원이신데 현역 의원 입장에서 이 정보가 너무 부재한 거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서남대 폐교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서남대를 제3자 인수시킬까 하는 부분 갖고 굉장히 같이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 등 서울시가 서울시립대가 중심이 돼서 인수하고 싶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가 많이 인수한다면 거기에 맞는 법안을 제가 낸 겁니다. 말하자면 지자체들이 모여서 서울시립대가 중심이 되고 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기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이게 서울시도 시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시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도 여야가 있어서 결국은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은 국립으로 바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이용우 후보자 첫 번째 2분간 질문 답변 운용해 주시죠. 우선 정책은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실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후보가 얼마나 법안을 많이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강래 후보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강래 후보는 3선을 하시는 동안 12년 동안 법안을 지금 발의한 것을 보면 저는 4년이고요. 이 공동 발의는 저는 4년 동안에 620건입니다. 그리고 이강래 후보는 440건입니다. 그리고 대표 발의는 제가 67건이고 이강래 후보는 대표 발의는 17건이고 지난번에 자꾸 1인 발의를 여기다 포함시켜서 9건을 포함을 시켰는데 그래봤자 26건이에요. 제가 4년 동안 한 것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매우 입법 활동이 부진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낙연 17대를 보니까 본인은 이 부분이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7대 때 대표 발의 기준을 보니까 이강래 후보는 3건에 불과하고 또 이낙연 후보는 34건 그리고 정세균 지금 총리로 가신 질문 분은 정리해 주시고 17건에 불과하다 들으시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번 토론회 때 제가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질문을 했는데 이 대표 발의와 1인 이게 틀리다고 해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지적했으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얘기를 해야지 거꾸로 답변 안 들으실 건가요? 예. 이게 선관위에 신고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입법 활동 잘했는지. 말씀할 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음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유권자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평가 요소가 될 겁니다. 이용우 후보자 두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추런 파크 관련해서 이강래 후보께 좀 더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상모 후보께 질문해야 합니다. 예. 네, 정상모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강래 후보께서 운봉의 종칙점 부지에다가 내추런 파크를 만든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추런 파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추런 파크는 이 마사회에서 지금 보면 이 경마장이에요, 사실은. 경마장이고 그것을 내추런 파크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강래 후보가 말씀하실 때 내추런 파크 중에서 마사회는 경마장은 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어서 마사회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는 경마장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도록 이 파크, 공원을 붙이는 것이지 이게 경마장 없이 공원을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마사회 회장하고 가깝다고 하는 친분 가지고 이게 추진한다. 이게 정말로 공당의 후보가 해야 될 일인가. 또 중진의 후보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게 정말로 의심스러운 것인데요. 저는 도로공사 사장을 지낸 이강래 후보가 도로공사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운영했는가 하는 게 참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내추런 파크, 이 지리산 밑에 있는 그 아름다운 운봉에다가
경마장, 사행성 있는 경마장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 정상무 후보께서는 이강래 후보의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레츠런 하면 경마 개념과 승마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이강래 후보님께서는 경마는 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마 문제가 많습니다. 과천 경마장, 그다음에 부산 경남 경마장도 사망 사고가 지금 부산 경남 같은 경우 8명까지 이르는 아주 심각한 적인데요. 굳이 레츠런 해서 승마를 한다라면 그 부근에 임도,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임도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승마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토론 기회를 이용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강래 후보 첫 번째 질문 운용해 주시죠. 2분입니다. 예, 우리 이용호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용호 후보께서는 지난 4년간 남원시 예산을 본인의 노력으로 크게 늘렸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동안의 경위를 좀 검토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원시 예산 규모는 2016년에 5,100억에서 20년에 8,007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원시만 그랬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남원시와 인구가 비슷한 김제시 그리고 경상북도 상주시 등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가된 요인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따라서 지방 교부금이 연 10% 이상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늘었고 두 번째는 남원시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공무사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단계에서 늘어난 것은 연간 몇십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 확대에 따라서 지방 교부금이 늘어나고 또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야말로 정말 피땀 어린 이 공모 사업을 확대해서 한 것을 어떻게 국회의원의 노력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의 이 의정활동의 결과, 의정보고를 한번 보고서를 보시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도 제가 혼자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우리가 함께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10억 원이라고 몇십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모사업은 알다시피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강래 후보 두 번째 질문하십시오. 우리 정상무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남대 폐교 결정은 우리 남원 시민들 입장에 볼 때는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서남대 폐교를 교과부는 너무나 이제 안일하게 정치적으로만 받고 또 그리고 사학 비리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폐교로 인한 폐해가 너무나 지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맞닥뜨리게 됐고 또 그리고 이제 폐교된 이후에 지역에서의 상실감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노력들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정치 현장에 있질 않아서 그 과정의 역할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상무 후보께서는 당시 국회 등 정치권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험하게 무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고 한 가지 또 서남대 지금 폐교 부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지역 경제 또 지역의 앞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갖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2018년 2월 서남대가 폐교된 것에 대해서는 남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때 그 정치권과 행정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남대 부지 활용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공매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걸리겠지만 저는 그 부지를 이용해서 그 2020년도에 지금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지정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공모해서 그쪽으로 유치를 하면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여기까지 듣도록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차분하던 토론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원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실 순창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예, 농촌에 들어선 축사와 폐기물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순창군 인계면 주민들도 마을 주변 퇴비공장 때문에 피해를 겪었는데요. 이 같은 환경 문제로 주민들이 긴 싸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까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이용호 후보자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요즘에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악취 문제를 호소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순창읍, 그러니까 인계면, 노동리에 있는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순창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고 또 주거 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환경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이 순창 사례가 악취 실태 조사 시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에 선정되면 악취 방지법에 따라서 국비를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앞으로 여러 군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취 방지법을 개정해서라도 전국 곳곳에 악취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불편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강래 후보입니다. 현재 우리 순창 지금 노동리에 인계면 노동리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 악취 문제 때문에 인근의 장덕리 순창읍 주민들 고통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순창군에서 악취관리법 또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에 따라서 이 공장의 영업이 정지된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가 지금 꾸려져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책위는 불법 건축물 폐기물 업체 허가에 대한 군수 사과 또 악취 발생 업체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군청과 대치하고 있는데 순창군의 고충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 허가를 받은 업체를 강제로 취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인데 제가 당선되면 양쪽 입장을 잘 절충해서 연내에 꼭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상모 후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그 공보물에 보면 제가 이번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분진 없는 악취 없는 클린시티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약상을 설정한 이유는요. 작년에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그 비료 공장 때문에 장덕마을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장덕마을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께서 그래도 정의당이다. 정의당이 정치인 중에서는 제일 먼저 왔다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과 함께 그 비료 공장을 방문했을 때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낸 방법이 이제 뭐였었냐면요. 세계 최초 LGP 액분사 시스템 이런 처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방식이 그 세계 최초로 그 특허를 획득한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이런 악취를 근절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지자체와 함께 해야 된다고 잘 생각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세 분 후보자에게 6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토론이라는 점 유념해서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꼭 보장해 주시고요. 지나친 인신 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주길 당부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강래 후보에게 먼저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상모 후보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의당 후보이신데 정의당을 입당하게 되신 이유는 정치 철학이나
또 그리고 이제 이념이나 정책, 노선 등 정치 신념 때문에 입당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당 선택을 주민이 원한다고 이 당 저 당 옮겨다겠다는 것은 소신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정치 철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예, 예. 네. 이제 우리 이용호 후보님은 공보물에 보니까 공보물에 이제 버젓이 당선 후 시군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상모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제가 아까 이강래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한 정치적인 철학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에 입당을 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가 지금 지지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퇴를 할 거냐 또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라는 얘기를 묻는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나머지 인생을 시간이니까 네네. 하시고 정의당에서 당대표도 하고 대권 주자로도 나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호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용호 후보께서는 2016년 12월 12일 문 씨 집안에는 더 이상 관심도 볼 일도 없다. 2017년 3월 31일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비리 의혹도 가짜뉴스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2017년 4월 3일 어불성설로 10여 년을 버틴 문재인 후보 이렇게 발언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인정하시는군요. 또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 낙선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죠? 낙선이 아니라 제 당의 공당의 후보를 위해서 일한 것이 같은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선거 그래도 어다르고 아다른데 그런 식의 표현은 중진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죠. 선거운동이라는 게 낙선을 위해서 뛴 건 아니에요. 이쪽을 당선시키고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공당의 후보를 위해서 내가 뛰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보물과 현수막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그렇게 썼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임실순창 남원 어디를 가나 현수막에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더 필요한 사람 이용호. 또 그리고 공보물에도 이제 맨 마지막 장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번 선거 운동 과정의 최대 전략으로 문재인 마케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선거라고 그러지만 정치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강래 후보가 처음에 초선될 때 누구를 팔았습니까?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DJ 팔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는 표현이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비서로서 정치에 입문해서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 장본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어서 그리고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호 후보의 관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문재인 후보 제가 반대편에 문재인 섰으면 대통령께 마케팅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이제 제 차례니까 문재인 후보 반대편에 섰으면 그런 입장을 당당하게 유지하는 게 그게 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1월 13일 날 민주당은 이용호 후보의 복당 후보 결정을 내렸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건 뭐 언론에 다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제 복당이 안 된 이유는 지난 대선 시 도에 지나치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낙선 운동을 했기 때문이죠. 계속 아닙니까? 계속 얘기하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네. 하여튼 뭐 그때 불허가 됐지만 그러나
그때 저와 함께 입당을 신청했었던 송금주 의원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손금주 의원하고 이제 이용호 의원은 케이스가 다르고 저는 그리고 자꾸 이제 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강래 후보한테 참 물어보고 싶어요. 이강래 후보도 탈당 전력도 있고 제 차례니까. 수없이 당적을 바꾼 적도 있어요. 그렇죠? 제 심지어 이 지역구를 배신하고 서울로 올라간 분이에요. 정체성 얘기를 저한테 물어본다는 것이 정말로 적절치 않은 제가 질문이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 저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싶습니다. 이용호 후보는 복당을 주장하면서 과거 행보와 민주당의 활동에 대해서 이 반민주당 활동에 대해서 전혀 사과한 바도 없고 이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이낙연 공동 선대위원장은 지난번 남원 공설시장 방문 당시에 이용호 후보의 복당은 불가능하다. 명백하게 이렇게 천명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답해야 되나요? 대답하십시오. 얼마나 자당의 후보가 허약하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6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예, 다음 주도권은 정상모 후보입니다. 역시 시간은 6분입니다. 앞에 토론에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다 지켜봐 오셔서 알겠지만 요거 좀 이용호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1대 총선에서 우리 남원 임실순창이 세 지역 다 지금 코로나 청정 지역입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인데 저는 이제 두 분 지금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신 세 분 선배님들을 모시고 지금 이제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좀 클린 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꿈꾸면서 선거 전에 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두 분 한번 그 답변을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선거 시작하면서 산무선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거티브를 않겠다. 두 번째는 돈 선거 않겠다. 조직동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선거 상당히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강래 후보가 이 산무선거를 잘 지키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공보물에도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이강래 후보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클린 선거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끗한 선거, 공명 선거, 가능하면 이 네거티브 선거 운동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용호 후보는 지금 이제 민주당 마케팅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좀 자를게요. 왜냐하면 도가 지나쳐서 들어가면 계속 또 이제 논쟁이 이러니까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좀 바랍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클린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선배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2세, 3세들이 이렇게 보면서 좀 자랑스러운 남원 임실순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두 분 선배님들이 좀 그 원칙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SNS를 이렇게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좀 격한 말투들이 오가기도 하고요. 그걸 이제 제가 선거운동 이렇게 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 실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비경선 과정에서 또 민주당 내에서도 좀 그런 말투들이 오가고 심한 말투들이 오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3월 29일 남원 장날 공설시장에 이낙연 전 총리님이 지금은 이제 후보님이신데 방문하는 과정에서 좀 전국에 이제 방송을 타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후보님께 정말 후배로서 정중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클린 선거를 좀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용호 후보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21대 총선에서 우리 지역 선거구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낙연 선대위원장, 코로나19 국난 극복 대책위원장이죠. 그분이 오셨을 때 사실 제가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에 우리 이낙연 지금 위원장이 갔는데
정반대 정당의 후보인 김진태 후보하고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원에서는 왜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예, 저는 지금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를 하면 제가 자칫 못하면 조장을 하는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후배로서 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강래 후보님께 좀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사건 기억하시죠? 2019년 9월 10일 도로공사. 예. 기억하시죠? 예.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이강래 지금 후보님께서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해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오후에 한국도로공사 수납원 노동자들이 본사 2층 로비에서 직접 고용을 외치면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구사대,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동원된 인력이겠죠. 구사대와 경찰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강제로 이제 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그 여성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상의를 탈의하고 맞섰습니다. 이 부분에서 직접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 직접 고용이니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이분들은 분명히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와 같은 이웃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상의 탈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버티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강래 후보님은 그때 당시에 10층 사장실에 들어가지 못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강래 후보님께서 큰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려면 대한민국은 노동자, 농민의 근간이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까 하고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또 6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하시고 저한테 시간을 안 주시면 시간 이거는 이제 운용상의 그거는 운용상의 제가 이거 뭐 복직 문제를 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권 문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소한 이용호 후보 주도권 토론 일방적인 주장만 6분 가지고 쓸 이렇게 수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건 적절치 않습니다. 네, 제가 주도권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이강래 후보께서 저에 대해서 자꾸 정체성 이런 것들을 거론하는데 제가 안 하려다가 정말로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오늘 묻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이강래 후보가 남원 지역구를 떠나서 서대문으로 가셨죠. 네, 그러시죠. 그때 고별 간담회 발언 녹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게 아마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처음 보는 내용일 겁니다. 좀 크로스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관련된 필수적인 요인들, 큰 사업들에 관해서는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 주머니에 10만 원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지덕지하는 거 많이 봤다. 다시 읽을까요? 주머니에 10만 원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지덕지하는 거 봤다. 언제 보셨어요? 본인이 중에서 보셨어요? 본인이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이제 의원으로서 느꼈던 것은 떠나면서 이제 소리를 느끼는 것은 저는 남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언제 제가 주도권이니까 언제 봤냐고요. 많이 봤다 그러는데 한 번도 아니고 언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거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니, 제가 그거 사실이 좀 틀립니까? 2002년 3년도에 메밀유사 태평하고 운봉에 냉해 피해가 나왔을 때 직접 수혜를 많이 줬습니다. 이제 그때하고 SOC 사업. 냉해 피해 때요?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게 냉해 피해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올라갔더니 이제 우리 그 당시 의원님은 우리 운봉에서 올라온 주민들을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총리실에 있었는데 고건 총리 계실 때 제가 만났습니다.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하시고 제가 당시에 고건 총리도 남원에 오실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모든 것은 제 지역에 준해서 모든 것은 다 이강래 후보 중심으로 통하는데 다시 답변하세요. 제 지역에 준해서 보상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 부분에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 어떻게 많이 봤다면서 10만 원 넣어주니까 다 감지덕지하는 거 많이 봤다면서요. 언제 보셨습니까? 말을 꼬투리 잡는 그러면 것이 이 자리에서 취지가 잘못됐고 혹시 그렇죠. 우리 시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세요. 제가 저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사과하십시오. 보도 그리고 자체가 잘못됐거나 이강래 후보는 우리 남원 시민들, 순창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정말로 사랑을 받은 분 아닙니까? 12년 동안 아껴주는 분인데 이렇게 떠나면서 이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모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적인 보상과 그리고 SOC 사업이나 큰 국책 사업에 대한 늘 받아들이는 늘 이강래 후보는 장점도 말씀드립니다. 많지만 단점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이게 그렇게 한 그대로 워딩 그대로입니다. 단어. 그러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넘어갈 것을.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이 아니라 뭐 저기가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누가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기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본들 제 개인으로는 별 의미 없다. 개인으로는 의미 없다. 제 인생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다. 저보다는 다른 분이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대로인데 늘 말씀하실 때 개인적으로는 개인 인생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12년 동안이나 우리 주민들 키워줬는데 늘 개인을 생각하고 저보다 다른 분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이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요. 이건 표명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에서 하는 게 남원을 위해서나 제 정치적 앞날을 위해서 옳겠다고 판단해서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용호 후보는 그러니까, 덕진에 갔다 오신 적이 있죠? 네, 이렇게 말씀을 덕진에 하셨어요.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죠? 덕진에 갔다 오신 적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용호 후보 덕진에 갔다 오신 적 일방적으로 우리 당에서 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니라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주도권이니까 잠깐 계세요. 일방적으로 아니라 보니까 이거 보세요. 도당 간담회 이 기사가 그럼 허위사실입니까? 들어보세요. 서울에서 하는 게 허위사실이냐고요, 바로. 좀 사회자견 좀 제지시키십시오. 예, 갑자기 아니 본인은 제 정치적 앞날을 위해서 옳겠다고 판단해서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결정을 잘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잘했는데 왜 돌아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서울에 갔다 돌아온 점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 초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용호 의원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2005년에 또 이강래 후보님 좀 기다리세요. 제가 주도권 갖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고 또 왜 돌아왔냐니까 중진이 필요하고 남원시장하고 순창 군수가 원해서 왔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우리 남원 이미실 순창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남의 탓하고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강래 후보의 얘기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잘 안 믿어요. 왜? 예전에 원내대표 하셨죠? 예산결산위원장 하셨죠? 그 좋은 시절에 다 하셔놓고 뭐가 또 그리워서 오셨는지 우리 주민들이 자꾸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거 읽은 거예요. 네, 읽은 제가 것이고. 돌아온 이유는 지역발전 때문입니다. 지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왜 각각 그런 결정을 하시고 예전에 의원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초선 의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되면 재선이 되는 겁니다. 초선 의원이 아니라. 언제부터 초선 없이 삼선 가고 중진 갑니까? 예전에 그러면 삼선 의원은 중진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초선 때문에 지역이 멍들었다는 저는 얼마든지 돌아오고 한 거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적어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잘못했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토론의 분위기가 두 분의 맞짱 토론 형식으로 변질된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예,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잠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십시오.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남원시는 물론 전북의 주요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지원과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지리산 친환경 열차가 지역 관광 사업과 연계할 때 특히 효과가 클 텐데요. 혹시 이를 구체화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정상모 후보자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지리산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그리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고 결국엔 만약 이 사업이 실패로 끝났을 때 이 모든 책임은 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제가 논문을 검색해 본 결과에 따르면요. 연간 운영비가 120억에서 140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실패로 끝난다면 과연 그거는 누구의 몫으로 돌아갈까요? 시민들의 혈세를 담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리산 친환경 열차라는 표현에서 친환경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거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다른 어떤 구경거리들을 많이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위에 올라가면 고기댐이 있습니다. 고기댐에 물을 이용해서 지금도 현재 운봉이나 주천 쪽으로 흘러가는데 유역 변경식 폭포를 만들면 장관을 이룹니다. 이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후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상모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만 갖고는 지역 관광,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원 도심과 연결되는 매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원에서 많은 분들이 좀 머물면서 좀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저는 전기열차가 출발하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주천 주변에 좀 개발을 해서 숙박이나 음식, 휴식, 유락시설을 중간에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환승지 개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내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지리산 전기열차로 환승하는 이중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도심과 연계하는 방안, 이것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강래 후보입니다. 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의 우리 남원시대의 개막 여부는 금년에 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열차의 타당성 문제, 환경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 끝났습니다. 바로 이제 국토교통부가 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 방안 연구 영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로 이미 결론이 나서 국토부는 확고하게 이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에 시험 노선 구간을 선택을 하는데 남원시에서는 거기 일원에 1km의 시험 노선 구간 테스트 베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의 공모과정에 선정돼야 됩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 문제 꼭 해결해서 남원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대 확실하게 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임실 치즈 축제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 43만 명이 찾으면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늘면서 동시에 교통 체증과 주차 공간 문제 등도 불거졌는데요. 해결 방안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요? 또 다른 지역 축제와 차별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용호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이제 지난해 임실 엔치즈 축제에 관광객이 무려 4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저도 그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매우 애를 먹었는데요. 더구나 이 치즈 축제와 함께 천만송이 국화꽃 이 부분까지 더해져서 더 큰 행사로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우선 좀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이 진입로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진입로를 2개 이상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 또 주차장 면수도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가 아주 장기적으로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체류시설.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먹고 즐기고 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그 근처에 좀 이 축산 농가들이 있어서 좀 냄새가 나는데 이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이강래 후보입니다. 임실 치즈 축제 지난해 대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도로의 병목 현상 또 그리고 주차 공간 부족이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군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치즈 테마파크에서 갈마리까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관한 확장 공사 곧 시행하고 주차 공간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국의 다른 축제와 차별하기 위해서는 치즈 테마파크에 키즈랜드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즈 테마파크에 어린이 전용 교육, 문화,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키즈랜드 건립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제가 당선되면 이 부분 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별화 확실하게 해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상모 후보입니다. 예, 저도 작년에 그 임실 앤 치즈 축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와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앞에 이용호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입구에서 한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제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임실 치즈 축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섬진강 그 관광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섬진강 관광 문화벨트가 시작하는 지점이 임실군 성수면 태조로에서부터 시작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치즈 테마파크 거쳐서 강진면의 박사마을 거쳐서 순창 유등으로 흘러가는 제 프로젝트가 2박 3일 관광 권역화 프로젝트입니다. 예. 여기 연계시키면 좋은 계획이 하겠습니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예, 토론의 열기가 한껏 달아올랐는데 어느새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기조연설의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먼저 이강래 후보자의 순서입니다. 예. 존경하는 남원 순창 임실 유권자 여러분, 이번 총선은 지역 발전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처럼 어려운 지역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지역 발전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래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협력 이끌어내서 지역 발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코로나19 사태 조기에 종식 가능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하고 야당이 승리하면 문재인 대통령 야당의 발목 잡히고 그리고 이제 탄핵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이강래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용호 후보입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임실 순창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이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선 의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기 중반을 넘어 국정 동력이 줄어들 수 있는 현 정부를 돕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얘기를 자꾸 상대 후보는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왜 탄핵을 걱정해야 됩니까? 저는 공당의 후보가 자꾸 이런 걸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에 따르면 저를 돕는 시도 또 군의원, 도의원도 없지만 저를 아끼는 민심이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예, 기호 7번 저 이용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모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남원 임실 순창 유권자 여러분, 기호 6번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정상모입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가장 안 바뀐 곳이 한 곳이 있다면 바로 국회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국회 앞에서 다 가로막혔습니다. 거대 양당은 헌법도 무시하고 위성정당을 만들고 가짜 짝퉁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 당당합니다. 대한민국의 원칙을 지키는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정의당과 저 정상모는 당당하게 정도를 걷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유권자 여러분, 국회의원 300명은 개개인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초선이냐 재선이냐 다선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권력을 선용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저 정상모가
여러분이 권력을 주신다면 그 권력을 선용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을 평가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토론회 함께하지 못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오후 5시 25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남원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참석한 세 분 후보자 정성스러운 토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 임실 순창 후보 기호 8번 방경채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 지역에 직장이 없어서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관공서를 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원 임실 순창에 기업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산품을 유통시키려면 인구의 반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수출을 하려 해도 항구나 공항이 멀어 수송 및 물류비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시켜줘야 들어옵니다. 남원 임실 순창의 시유지 및 군유지를 상하수도 공사만 시군에서 해주고 고도에 맞춰 평탄 작업을 하는 것은 기업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30년 무료인데 30년 후에는 오른 가격의 반 가격으로 등기전 해주는 조건으로 하면 들어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30년 무료로 이용하고 30년 후에는 당시 시세의 반 가격으로 등기전 받을 수 있으므로 구미가 당기는 일입니다. 시와 군의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지방소득세를 받을 수 있고 30년 동안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오른 가격의 반 가격인 많은 토지 매매 대금을 수익으로 받을 수 있어 이익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기업 경영의 경험을 활용,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많은 기업체의 방문으로 기업체와 시청 및 군청 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여 많은 기업 유치를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원 임실 순창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겠습니다. 또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시켜 의료 혜택을 확충하겠습니다. 임실에 옥정호 권역과 연결되는 명품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순창의 장류 및 발효 효소 산업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임실의 치즈 및 옷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의 유휴농지 임차를 통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욕권 지원, 장애우분들께 일자리 창출,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우분들을 위해 마을 저가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임실 오수면에 조성되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순창 인계간 국도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남원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초기에 도입하고 지리산 허브밸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치유농업원의 조기 완공과 주변의 다양한 휴게시설 건립 등을 통해 지리산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순창에는 섬진강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관광도로를 풍산면 대가리와 동계면 어찌리까지 연장 개통하고 도로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의 을단 농가 지역에 가로등과 CCTV 등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장기적 경제 불안과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20, 30대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모든 우리 지역 분들이 빠짐없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원 임실 순창 주민 여러분, 여러 후보들이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옮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굳은 단일 가리지 않고 살아온 잡초근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 준비된 전문가 저 방경차가 해내겠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두 번째 출마했습니다. 끝으로 남원 임실 순창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